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내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은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차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 윤석열 정권 때 경호처가 얼마나 난장판을 벌였습니까? 이것을 개혁을 하고 엄중하게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경호처 차장 자리에 박관천 전 경찰 경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재직할 때 업자로부터 골드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뇌물, 골드바 뇌물 아주 추잡한 범죄의 연루자이고, 물론 또 이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 개혁의 지휘자 아래 직원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되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어야 되는 경호처 차장 자리에 떡하니 아주 대놓고 임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정권은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그리고 2015년에 정윤회 관련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016년에 최순실 노트북 사건으로 매년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5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의 이 핵심 비서관 자리이죠. 그 사람과 그 휘하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이 경찰 출신의 행정관 박관천, 이 팀이 쉽게 얘기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찌라시 수준의 가짜 정보, 아무런 근거 없는 뜬소문,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수집을 해서 청와대 정보문건이라고 해서 위에도 보고하고, 그리고 밖으로 유출이 돼서 세계일보에 보도되도록 만들었던 이런 청와대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내용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가, 최순실의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지방에서 주기적으로 상경을 해서 강남의 중식당에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을 포함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청와대 관련자들 10명과 회동을 해서 청와대 동향을 살피고 무슨 정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한다는 비선 실세 개입 의혹 문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무슨 권력이 또 박지만이를 미행을 한다, 그런 내용도 또 들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유출이 돼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돼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강남 중식당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또 관련자들 전부 다 조사하고, 전화, 통화 내역, 무슨 위치 추적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새빨간 거짓말 시중의 찌라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유출에 이 조응천과 박관천이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쫓겨났죠, 청와대에서. 조응천은 얼마 있다가 민주당에 가서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의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해먹었습니다. 민주당에 가서 박근혜 정권과 하여튼 보수 측을 공격하는 스피커로 활약을 했었죠. 박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이제 각종 방송, 유튜브 이런 데에 출연을 하면서 친민주당 계열의 이 스피커로 활동을 했었죠.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했다는 말, 무슨
이 나라의 권력 서열 1위가 최준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박 대통령이 3위다. 뭐 이따위 해괴한 낭설.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이었는데 정윤회 씨를 제가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장시간 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걸로 봐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낭설이고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권력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윤회는 꽤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순실의 남편이자 박근혜 의원 시절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박근혜 정권 권력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맡아가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체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냥 홍천에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최순실 부인 최순실이 이혼한 부인 최순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국정농단에 개입됐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을 몰랐던 사람이죠. 정권마다 정윤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권은 망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이 박관천이가 경찰청에 있을 때 이 업주에게 골드바 뇌물을 여러 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 인정을 해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골드바 숫자를 줄여서 역시 징역 기간을 줄이고 집행유예, 대법에서 확정됐습니다. 골드바나 받아먹은 뇌물을 받아먹은 경찰청 출신 찌라시 정보로 청와대 문건이라고 만들었던 수준의 그런 경찰청 출신 공무원. 이 사람을 떡하니 지금 경호처 차장에 임명을 해놓고 경호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완전 지리멸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성과 횡포와 마음대로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얼마나 딱 떨어지는 좋은 증거입니까?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특검 때문에 잔뜩 쫄아있고 눈을 벙 뜬 채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광수 민정수석의 이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차명 의혹 이런 것들은 뭐 정권마다 윤석열 정권 때도 그랬고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저 봐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의를 받아들여서 일단은 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박관천 사건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도덕성을 낮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권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횡포를 부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방종을 부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